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또 설명 들어보면서 또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조영 기자,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진단을 해볼까요? 네, 먼저 결론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지막까지 고심한 세제 지원 부분이 결국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공시 의무화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상장 폐지 같은 제재가 없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당근책이 오늘 발표는 사실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크게 상장 기업 측면과 또 투자 지원 측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상장 기업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상은 상장 기업 전체입니다. 당초 자산 5천억 원 이상 또는 PBR 1배 미만 등의 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정부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만큼 상장사면 유가나 코스닥 시장 모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장 기업은 연 1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현재의 기업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기업이 스스로 평가하고 또 자본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경영 전략과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 PBR 1배, ROE 8%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었는데 거래소는 이 또한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주주와 소통하고 또 기업 가치 개선에 대한 피드백 결과도 담게 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 상장 폐지 심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페널티가 있었거든요. 정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화가 오히려 형식적인 수립만 난무하게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대신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 우수기업에게 줄 다양한 세제 지원이 앞으로 오늘 논의하겠다. 이렇게 딱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사실 첫 단추다. 앞으로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투자 세액 공제처럼 배당 증가분이나 또 자사주 소각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그리고 나아가서는 분리과세나 배당 소득세율 한시적인 인하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파격적인 지원책은 좀 5월에 열리는 2차 세미나까지 좀 뒤로 미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지원책을 우리가 오늘 기다렸는데 그렇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실망감을 안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 지원 사이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혹시 담겨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잘하는 우수기업 그리고 기업 가치를 재고 노력하는 기업 이렇게 두 기업에게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PBR뿐만이 아니라 PER, ROE 그리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현금 흐름까지 고려해서 종합 고려해서 종목을 구성합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기업 가치 우수기업 그러니까 수익성과 또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업 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지수에 편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들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펀드 등의 금융 상품이 연내 출시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밸류업을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가 투자할 때 투자 대상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이를 시행하는지 가이드라인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장 상반기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모두 이 전체에 대한 주요 투자 지표를 비교 공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는 PBR, PER, ROE를 공시하고 또 연 1회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을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PBR이 높더라도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 또는 배당 수익률의 지속성이 높은 기업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는 5월 초 첫 투자 지표가 공표될 전망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눈높이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한지영 연구위원님. 네, 오늘 지금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듯이 네. 오늘 첫 단추를 꼈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마지막 단추까지 거의 다 꼈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것 같아요. 과연 이 저 PBR 업종이 오늘 수급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탈한 수급이 증시 밖으로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증시 내에서 순환매가 돌 거냐 네.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증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매크로상 환경이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이익, 수출과 관련된 둘러싼 환경이 지금 훼손된 게 없어요. 네. 단순히 조금 최근에 기대감에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 사러 들어오는 거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엔 이게 오늘 저 PBR 업종에서 새로운 물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밖으로 자금 이탈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뭐 아쉬운 측면도 있어 보인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은 그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제 혜택 이나 혹은 이제 강제성과 관련해서 좀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등장했으면은 조금 그러게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차후의 후속 대책으로 약간의 좀 그 열린 결말로 좀 남겨놨다라는 점이 오늘 주가 반응에서 조금 그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지금 여러 가지 산업 동향으로 보면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1월 말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저 PBR 종목으로 좀 그렇죠. 몰리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지 주주 환원에 대한 지금 이벤트는 소멸이 된 것일지 어떻습니까? 저는 소멸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과 관련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도 업종으로 발전하는 네. 데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주도 테마주로서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은 좀 큰 그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도 테마주는 그 아래 중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도 테마주로서는 그 여기 정부에서 제시한 6월 달까지는 그 중간중간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게 성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구조적인 뭐 저평가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들 네. 이거는 어느 정권이 됐던 간에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될 사안으로 보고 그건 있고 그렇죠. 이번 정권에서는 그래도 다른 정권에 비해서 좀 드라이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정책 모멘텀 자체는 올해 내내 계속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주도 테마주로서 테마로서는 저 PBR주들 주주 환원 쪽 이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자면은 그렇다면 저 PBR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조정 시 매수 전략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저 PBR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열의 이번 주에 한해서는 뭐 빠지더라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그냥 그 분할해서 담는 게 적절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자동차나 증권, 은행, 보험 이렇게 저 PBR 주들 주가 올라오면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거의 20% 많게는 40%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29일 날에 이제 주 후반에 배당락들도 저 PBR 그렇죠. 업종들이 있는 만큼 네. 전반적으로 수급 부담들이 좀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인생 베팅 하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분할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사안이 뭐 5월에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뭐 4월 총선 전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또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일정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최 부총리의 오늘 예. 비상경제회의의 발언을 보면 세제 지원 방안은 마련되는 대로 내놓겠다라고 했으니까 5월 2차 세미나 이전에도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다음 세미나는 5월이고요. 사실 이번 밸류업 자료가 좀 배포 시간까지 여러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제 혜택이나 상법 개정 같은 좀 필요한 지원책이 마지막까지 좀 고심이 깊었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조금 뒤 10시에 금융위에서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기재부와 법무부가 함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함께 참여할지 또 나온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자면 5월에 2차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서 세제 지원안 등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PBR, ROE 등 이 투자 지표도 비교 제공이 되고요. 6월에 최종 밸류업 지원 방안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코리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9월경에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ETF는 1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선 결과에 따라 이후에도 정책이 힘을 받을지가 관건인데요. 특히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 확대를 위해서는 차등 의결권이나 또 포이즌필 같은 한편의 이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당장 또 3월이면 주주총회 많이 열리게 네. 되잖아요. 여기에서 주주총회 때는 항상 또 행정지 펀드들이 나와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 꼭 얘기가 나오는 것이 또 먹튀 논란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한지영 연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주도 테마주로서 테마 업종으로서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도 바로 주총과 관련된 그 이슈도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부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한 보면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쪽들로 지금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주총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의 기업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면은 반자율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저는 대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 3월에도 주도 테마 업종으로서는 저는 은행이나 증권 쪽들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네, 천천히 맞습니다. 매수를 해나가자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9월쯤에 이를 추종하는 ETF가 12월쯤에 나온다라고 앞서서 언급을 해주는데, 그래도 또 배당과 관련해서 혹은 뭐 은행, 뭐 증권과 관련한 ETF는 지금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또는 연내에 새로운 상품이 나올 건데요. 이에 앞서서 업계는 먼저 밸류업 테마에 만든 ETF를 각자 좀 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장 내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코엑트 배당 성장 액티브 ETF를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과 ROE 여기에다가 2년 현금 흐름까지 함께 지표를 고려해서 종목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해서 배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업 훈풍에 힘입어서 PBR주 수혜를 입었던 자동차, 증권, 은행 그리고 주요 그룹주, 지주사 관련 ETF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코덱스 보험이나 타이거 은행 고배당 탑10 그리고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털, KB스타 200 금융 등이 2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고요. 고배당주 그리고 주주환원 가치주 관련 ETF도 10%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ETF 출시가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좀 변화를 주는 겁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이 과거에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ETF들을 보면은 출시 직전 한 달 전부터는 수급들의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수 출시하기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9월이라고 그리고 하니까.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이제 밸류와 관련해서 PBR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ETF들이 상당히 부분 많이 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 단순히 이제 패시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동력들은 조금 이제 소진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밸류업 지원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오늘 정부 발표안이 다소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맞아요. 앞으로의 방향,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오른 이 저평가를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돌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우리 증시, 우리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여전히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뭐 물론 후속 정책들이 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세워져야 하겠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행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 원조 밸류업 정책이 2년에 걸쳐서 세워졌고요. 이에 앞서서 기업 거버넌스계에서는 10년에 걸쳐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하나의 안으로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 또는 일회성의 테마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다소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인 안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보겠고 확실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또 금요일이 휴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또 월초에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번 주의 주요 이슈들도 좀 짚어주신다면. 네, 뭐 이번 주에 뭐 주요 이슈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단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PC 물가가 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사실상 이번 달 그 CPI랑 PPI를 거쳐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높게 나온 거 이미 한 번 정도 반영해 와가지고 근원 PC 물가에 대한 그 영향력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뭐 국내 정책상이나
매크로 상황이나 조금 소강이 되고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매크로 상황의 좀 이벤트 영향력들이 높아지는 이 구간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월 말 3월까지 어떤 전략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3월 달에는 저는 그 2월 달에 좀 소외됐던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AI와 성격들이 지냈던 이제 그 관련주들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외 반도체 주들은 상대적 주가 못 오르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것들 그렇죠.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그 바이오 같은 경우도 2월 달에는 조금 쉬었다간 측면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테마단에서 접근을 해볼 만한 것들은 중국 관련 테마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지난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더 했고, 네. 또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 그 글로벌 수급들을 보면 중국 쪽으로 그동안 계속 빠졌었는데 지난주 이후부터는 다시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에 지났다라는 전망들이 확산이 되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뭐 순수 화학이나 철강 아니면 이제 중국 소비 테마주들 한번 그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또 3월이면은 양회에 있는데 그렇죠.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는 사실상 매번 당해왔듯이 별로 없어요? 없었잖아요. 예.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그 양회 끝나고 나서 계속 그 모멘텀이 이어질지는 저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 양회 기대감 말고 전반적인 중국 경제의 기조를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 이 전망은 저는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관련 테마주들은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배당 기준일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배당 기준일인 기업들이 은행주를 중심으로 네. 금융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분기 배당을 실시할 거다, 벚꽃 배당 그렇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또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 벚꽃 배당 같은 경우 더블 배당 이슈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주까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오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그 오늘 주가 빠질 때 사시지 마시고 이제 그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밀림 정도가 장중에 심해지면 그때부터 진입을 하셔도 그게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증권부의 조연 기자,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